자, 반갑습니다. 새벽바다쌤의 쉬운 입시 이야기, 고등학교 1학년 중심, 2학년도 도움이 되는 입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PPT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대학 입시 분석과 해설, 현고 1, 2, 쉬운 입시 이야기. 지난 시간에 2023년도 입시 전망에 대해서 훑어봤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전체적으로 2021년도 학년 인구가 감소가 지속된다. 대학 모집 정원이 변한다. 그다음에 정시가 확대된다. 수능 과목이 바뀐다. 정시 선택, 정시 모집의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확대된다.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학별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학생부 내에서도 요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거지요. 어떤 과목을 내가 고등학교 때 수강을 했느냐 따라서 전공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정시와 교과의 비중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대학 입시의 종류. 여러분들이 갈 대학 입시가 수시, 정시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고 개개의 그 전형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한번 에둘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학 입시의 종류. 자, 한번 봅시다. 먼저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집니다. 수시와 정시. 수시는 보통 8월, 9월 달에 원서를 접수합니다. 8월 달에 서류를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추천서도 쓰고 해서 9월 달에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수능 치고 난 다음까지 이제 쭉 이렇게 전형이 이어집니다. 수능 전 전형, 수능 후 전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원의 판단 기준, 내가 수시에 갈 건가 정시에 갈 건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학생부가 되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전년도, 전전년도, 즉 선배들의 수시 합격 학생부 내신 점수를 비교 판단하여서 내가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해야 합니다. 자, 이 학생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골라서 전형별로 반영하는 비율, 즉 중요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시에는 어떤 전형이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 그래서 학생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서 내가 학생부 교과에 유리한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지, 논술에 유리한지, 아니면 난 예체능이라서 실기를 중심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는 12월 원서 접수하고 1월 달에 전형합니다. 지원 판단 기준은 수능 점수. 수능 점수. 내가 언제 어떤 점수로 어떤 대학을 지원하면은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따라서 상향 지원, 적정 지원, 안정 지원 나누어서 가나다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수시, 정시, 전형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별 평가 요소 분석, 즉 수시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정시의 수능 전형, 이렇게 총 5가지 전형이 있는데 보통 수시 요 4종류 중에서 대학들을 골라야 되고 정시는 요거 하나에서 대학들을 골라야 됩니다. 수시는 1인당 6개까지 쓸 수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6개 대학입니다. 한 대학에 2전형을 쓴다 그러면은 2개를 쓴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한 학교에 4개 전형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A 대학교에 4개 전형을 다 지원했다 그러면은 4개 대학에 지원한 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할 때 유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수시에 6개, 정시에 3개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다 안 써도 됩니다. 나는 이 대학 확실하게 붙을 것 같아. 그러면 전형료 아끼고 대학 하나만 써도 됩니다. 자, 하여간에 수시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정시의 수능 전형 이렇게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부 교과 봅시다. 학생부 교과의 핵심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누어진 각 학기마다 여러분들이 받은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내신 성적에다가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것들, 대학별로 비율을 둔다든지 아니면 동점자 처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부 교과가 같을 때 어떤 걸로 나눌 것인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 학생부 비교과도 일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면접입니다. 면접 점수. 교과가 똑같은데 면접을 보니까 A 학생이 훨씬 매력적이더라. 그러면은 A 학생이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면접은 주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에 적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거짓 내용, 안 들킬 거라고 거짓 내용을 썼을 때 그게 바로 이 면접에서 진실된 내용인지 거짓된 내용인지 질문을 해보면 표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돼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 진실만을 적어서 준비하는 것들이 면접에 유리하다고 미리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가기를 희망하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올 1등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요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학교 올라 그러면 수능에서 이 정도 점수 이상은 그래도 받아야 안 되겠냐 해서 잘라놓은 겁니다. 그걸 받지 못하면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에서 합격받았다 할지라도 최종에서는 떨어집니다. 떨어진 학생들은 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들이 그 떨어진 학생들의 자리를 메꾸어서 추가 합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은 핵심 전형 요소가 학생부 했습니다. 앞에는 학생부 교과 있는데 지금은 학생부 했습니다. 이거는 학생부에 적힌 모든 내용을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비교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 빠졌네요. 선이 하나 빠졌네요. 이 정량평가하는데 이 정량평가에 학생부 비교과, 봉사, 수상, 세특, 뭐 종합의견 등등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필두로 해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될 것이고요.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만 좋으면 되고, 학생부 종합은 교과 성적 플러스 학교 생활을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 학교 생활하는 과정에 준비된 것들이 내가 지금 지원하는 전공과 밀접성이 있는지, 즉 전공 적합성에 유리한지 안 한지,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 태도나 이런 거 봤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평가를 봤을 때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을 잘 치면 됩니다. 논술을 잘 치면.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추가로 고려하는 것은 교과, 비교과, 최저 학력 기준 역시 봅니다. 최저 학력 기준 봅니다. 요거는 뭐 옛날에는 복잡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수리 논술, 뭐 영어 논술, 그다음에 국어 논술 종류도 참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 논술 전형을 축소시키라고, 이게 뭐 경제력에 따른 언파 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축소시키라고 교육부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실기 전형. 요건 예체능이 하는 겁니다. 예체능에. 실기 능력 테스트에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이라고 선생님이 오타가 났네요. 학생부 교과, 비교과 조금 참고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시 모집에 전형 종류별로 핵심 전형 요소, 이것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서 평가를 잘 받고 그 다음에 면접 최저학력 기준들을 맞추면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시를 지원할 때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체를 다 잘 치고 비교과도 우수하고 독서나 이런 것도 우수하고 수능도 좀 나온다. 그러면은 수시에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지요. 자, 근데 학생부에서 학생부 종합에서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 부분들을 놓쳤다. 수상도 부족하고 뭐 세특도 부족하고 뭐 단임평가에서 좀 그렇다. 그러면은 교과만 갖고 보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학생부 종합보다는 학생부 교과만 갖고 가는 게 유리하겠지요.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괜찮게 생활을 했는데 내신에서 실수를 해서 내신이 별로 안 좋다. 교과 내신이 별로 안 좋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강점이 있는 비교과가 포함되는 학생부 종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즉 학생부 종합은 고등학교 생활을 전부 다 무난하게 무리 없이 다 잘했을 때 유리하고, 학생부 교과는 교과만 좋을 때 나머지 부분 준비된 게 없을 때 수상 실적도 없고 봉사활동도 안 했고 뭐 기타 등등 비교과 영역에서 내세울 게 없을 때 내신만 잘했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유리합니다. 또 반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 약할 때 내신이 약할 때 비교과는 우수하다.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적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 정말 내가 책도 많이 읽고 특정한 부분에 수리 사고력이라든지 논술력이 뛰어나다. 그랬을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것들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도 그렇고
뭐 학생부 교과, 그다음에 비교과, 학교생활 준비가 좀 그런데 논술을 잘한다. 그러면은 논술에 매달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자, 정시전형은 수능 중심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에는 수능 100%로 뽑습니다. 수능 100%. 학생부 교과 필요 없고 비교과 필요 없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적어 놓은 거는 일부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추가 자료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대학별 입시 요강, 각 대학별로 우리 대학은 이번에 이런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겠습니다 하는 대학별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으면은 참고하는 거고 평가 전형 자료로 사용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100%입니다. 수능 100%. 자, 그러면은 학생부 실수해서 별로 안 좋다. 그 다음에 비교과 별로 안 좋다. 논술도 그저 그렇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은 수능 100% 정시 전형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성실히 해오면서 모든 게 준비가 다 잘 된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다음에 수능. 예체능에서 교과와 학생부와 실기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은 실기 전형, 학생부 교과, 종합, 수능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하나씩 준비한 것들이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 부족하다 싶으면은 저들은 선택의 묘미가 있겠지요. 비교과가 부족한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 그다음에 교과가 부족한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전형 플러스 수능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성실히 3년 동안 하면서 준비한 내용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입, 수시의 전형별로 유불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시는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때까지 학교생활, 교과와 비교과를 다 철저히 열심히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고 합격의 확률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고 난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시 요걸 따지려고 그러면은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나의 객관적인 실력도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해야 정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시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핵심 전형 요소, 부가적인 요소, 정시, 수능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럼 수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준비는 고1이라고 적었는데 고1부터입니다. 고1부터 고3 1학기까지 학생부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 학교 생활에 대한 평가, 모든 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은 그게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적히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학교 생활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종의 점수로 평가된다 하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교과 성적이 중요합니다. 내신만 봅니다. 뭐 대학별로 면접도 있고 수능 최저도 대학별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은 준비할 때 그 학기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나누어서 보니까 한 2달 공부한 거 준비해서 시험 칩니다. 그거를 내신에 꼬박꼬박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중학교처럼 내신 시험 치고 까먹고 또 내신 시험 치고 까먹고 이렇게 해도 내신은 좋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공부한 것들을 다 까먹으면은 수능 시험 범위가 전학년인데 수능 치면 성적이 떨어지겠지요. 즉 객관적 실력이 떨어지겠지요. 그런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쌤이 비근한 예를 든다 그러면은 부경대 같은 경우에도 좋은 학과 가려고 그러면은 내신이 2점대가 나와야 됩니다. 내신 평균이. 부산대도 2점대입니다. 부산대도 상위권 학과 가려고 그러면 1점대. 서울 쪽에 애정하는 학과 가려고 그러면은 내신 교과가 평균 1점대 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1점대 등급. 따라서 보통의 대학들은 내신의 등급이, 합격 내신 등급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좀 다르게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대학별로 내신이 다 똑같아도 객관적으로 실력이 뛰어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두고, 그것도 부족해서 면접으로 직접 똑똑한지 또릿또릿한지 뭐 우리 경상도 말로 좀 얼빵한지 구분해서 점수화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와 비교과 다 평가합니다. 자, 이거는 학업 능력, 발전 가능성, 개인 소양 등을 두루두루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부에 적혀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교사의 평가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학업 능력이 내신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학업 능력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이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 내신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2학년 1학기 때 학생부 비교과를 살펴보니까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학교활동 엄청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했다 라고 판단되면은 이 학생은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을 다른 쪽에 투자하면서 교과에 관심을 조금 덜 두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가점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두루두루 판단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합격자들의 교과 내신 등급이 조금 낮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좀 낮아도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성실히 그 나이대에 해야 될 것들, 익혀야 될 것들, 성인으로 나가는데 준비해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잘 준비했다 그러면은 내신 교과 모자라는 거 인정해주고 커버쳐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수상실적, 세트, 오만 것들이 전부 다 점수화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신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학교 생활을 긍정적으로 열심히 한 학생들이 의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더 자기 레벨보다 높은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자,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논술 성적이 60% 이상 반영됩니다. 즉 논술만 잘 치면은 내신 안 좋은 거 다 커버 칠 수 있다는 얘기죠. 다 커버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쌤, 논술만 잘 치면은 1등급, 9등급 극복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내신 교과를 반영할 때 기본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즉, 요 기준으로 쌤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논술 성적이 60이면 교과 성적이 학생부가 40%지 않습니까? 40%인데 그 40% 중에
90% 또는 80%. 즉 90% 그러면 전체 성적의 49, 36, 36%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0% 그러면 48, 32, 32%가 될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80%나 90% 기본 점수를 어느 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과가 반영되는 비율은 10% 안쪽입니다. 그러면 논술 성적이 1등급짜리 학생이 40% 받고 내신 9등급짜리 학생이 뭐 55% 받았다. 그럼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각 교과별로 중요한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각 전형별로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의 중요한 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실기하는 학생들은 조금 미안한데 빠뜨렸습니다.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실기가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내용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지요? 그래서 카트라인선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실기 실력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 도친, 개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럴 때 정말 내신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이제 보통 예체능계 학생들을 보면은 실기 잘하면 돼요 하고 내신을 그냥 팽개쳐 두기도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팽개친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예체능 계열 학생이라 할지라도 내신과 비교과 준비에 완전을 다 하시는 게 대학 갈 때 월등 유리하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정시 분석을 해볼까요? 정시는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대학을 갑니다. 그지요? 그럼 수능 성적표에 어떤 것이 있느냐? 표준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상대적 성취 점수입니다. 상대적 성취 점수. 수학적으로 표준화시키는 Z 점수 하는 게 있는데, 뭐, 쉽게 설명하면은, 받은 점수가 달라도 내가 평균점이면은 같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100점 만점에 A 과목은 평균이 60점이고, B 과목은 평균이 30점이다. 그러면 B 과목에 평균 30점 받은 학생하고 A 과목에 평균 60점 받은 학생하고 이 두 과목 그냥 점수만 보면 60점, 30점, 30점 차이 나지만 표준 점수로 하면은 같은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뭐 좀 더 쉽게 또 달리 표현을 해보면은 이 상대적 성취 점수라는 게 내가 그 과목에 몇 등이냐 등수가 바로 점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50점에 1등이 했고 내가 A 과목에서 50점에 1등이고 친구는 B 과목에서 100점에 1등이다. 그럼 내가 50점이라 할지라도 B 과목에 100점 받은 학생하고 똑같은 점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100분위는 그렇게 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상대적 서열을 매긴 겁니다. 서열. 요거는 과목별로 수능 응시 과목별로 지원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등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로 하느냐? 100분위로 합니다. 퍼센트로. 네가 전체 중에 몇 퍼센트냐? 100명이 지원한 과목에서 100등 하면 꼴등이지요. 1000명이 지원한 과목에서 100등 하면 얘는 상위 10%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쉽게는 등수 하는데 요거 상대적 서열, 즉 퍼센트, 전체 지원자 중에서 내 성적이 상위 몇 퍼센트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퍼센트를 따라서 9개 구간으로 나눈 게 등급입니다. 등급. 각 급감마다 비율은 다 다릅니다. 밑에 나와 있듯이 1등급은 전국 1등부터 4%, 그 다음에 2등급은 7%,
그러니까 이거는 4 플러스 7 하니까 누적 비율은 11%가 되겠죠. 3등급은 7.01%부터 12%까지, 23%까지. 3등급 안에는 12% 급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3등급을 받게 됩니다. 즉, 자기 백분위가 11.01%부터 시작해가지고 23%까지 학생들이 3등급을 받게 됩니다. 차이가 꽤 나지요, 그지요? 같은 등급이랄지라도 여기서는 12%나 차이 납니다. 11.01%. 전국 11%짜리하고 전국 23%짜리하고 같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4등급은 급간 비율이 17%, 누적 비율은 40%. 5등급은 급간 비율이 20%입니다. 즉, 전국 40%와 전국 60%가 같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은 같다 할지라도 표준 점수 차이는 크게 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백분위를 학생들이 수능 시험 쳐서 받은 백분위 등수를 9개의 구간으로 나눈 것들을 말합니다. 요거는 같은 등급 안에 있으면은 수학 능력이 비슷비슷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그렇게 너무 세밀하게 따지지 마라. 중간 등급 학생들은 다 45%짜리나 55%짜리나 거기서 거기더라. 한 문제 실수하면 전국 1%고 한 문제 실수하면 전국 4%더라.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등급을 가지고 너무 세밀하게 자르지 말고 같은 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같은 수준이라고 봐주라 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치면은 성적표 받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을 시험 치게 되면은 성적표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이렇게 적혀 있는 표를 받게 됩니다. 대학에서는 그것들을 수시에서는 최저 등급 해가지고 요 등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합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정시에서는 백분위를 이용할 수도 있고 표준점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수능 활용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절대 등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영어하고 한국사에서 이거는 전국 백분위를 안 나누고 몇 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 몇 점 이상이면 2등급, 몇 점 이상이면 3등급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아까 국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 영역은 내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내가 몇 등, 즉 몇 퍼센트를 기록했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원점수, 내가 시험 친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이면 영어 잘하네, 한국사 잘하네, 이렇게 기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대학 독자적 변환 점수입니다. 아까 표준 점수 배웠죠? 그 표준 점수를 대학별로 다시 대학별 환산 과정을 거쳐서 대학별로 달리 점수를 낸 걸 얘기합니다. 즉, 수학에서 내가 표준 점수 100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A 대학에서 환산할 때는 105점이 나올 수도 있고 B 대학에서는 103점이 나올 수도 있고 C 대학에서는 98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그 시험 과목의 난이도, 쉽고 어려움에 따라서 다시 표준 점수를 환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시에 지원할 때는 수능 표준 점수만 갖고 합불, 유불리를 따져볼 게 아니라 대학 독자적 변환 점수인 변환 표준 점수 요거를 따져가지고 비교를 하심이 더 정확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수시, 정시, 유불리 판단. 여러분이 4학년 1학기를 마쳤다라고 봅시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능 원서를 써야 돼요. 자, 학생부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낮다. 이 말은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정시에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판단해 보니까 학생부로 수시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안 좋더라. 이런 학생들은
수시 모집을 우선 고려해야 됩니다. 수시에 무조건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유리하니까. 그래서 수시에 적정 안정 지원을 고려해서 무조건 수시에 가는 걸로. 그때 상위권 대학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달성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내신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지원해서 일단 합격을 했는데 최저가 되지 않으면 떨어질 겁니다. 그럼 전부 다 수시에 그렇게 다 떨어지고 나면은 정시에는 부족한 거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희망하는 대학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잘 고려해야 됩니다. 학생부로 가도 그렇고 수능으로 가도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정시 지원 가능 대학도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정시 모집을 우선 고려하십시오. 정시 모집을 우선 고려하고 수시 지원할 때는 정시에 내가 A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수시 모집은 A 대학보다 같거나 좋은 대학 떨어져도 뭐 정시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수시는 상향 또는 적정 같거나 좋은 쪽으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 같거나 좋은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정시에 간다 생각하고 수시는 내가 좀 내신이 부족하고 비교과 부족하더라도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 그 이상으로 같거나 이상으로 던져놓고 붙으면 만세 감사합니다 하고 가고 수시 안 되면은 뭐 정시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학생부는 안 좋고 모의고사가 훨씬 낫다. 주로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가 좀 이런 쪽에 속한 학생들이 많겠지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시에 많이 가는 이유가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자, 정시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수시에는 말 그대로 낚시 던져놓고 수시에 붙으면 만세 아니면 말고 어차피 난 정시에 갈 거니까 그래서 보통 2학년 2학기 마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이제 수험 생활 준비하는 데에서 어떤 방향을 잡을 건지 그때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 같으면은 내신은 좀 적고 수능 준비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요 두 케이스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도 학생부 준비에 완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으로 대학 입시의 종류, 전형의 종류, 수시 안에 들어있는 전형의 종류, 정시, 거기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효과적인 대입 준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